주짓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주짓수는 처음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3년도쯤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주짓수 체육관이 저희 동네에 생겼었어요. 아, 어디? 지금은 이제 지하철 남성역인데 그때는 아마 남성역이 없었었나? 여성역이었나요, 그럼? 이수역 근처에 있는 굉장히 허름한 체육관이 처음으로 생겼었어요. 그 전편에서 스티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체육관을 그 뭐 삼산 그 무에타이 체육관 맞아요. 거기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운영을 하다가 정착을 하신 거구나. 정착을 한 체육관이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생겼었어요. 그때 복싱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복싱 체육관이 또 그 체육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싱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주짓수 체육관을 한번 보고 갔다가 오는 길에 또 주짓수 체육관을 한번 보고 그랬는데 계속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러면은 복싱 할 때도 주짓수의 존재를 알고 계셨네요. 알고 있었어요. 그거 체육관 보기 전부터 주짓수라는 게 있다고 예,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검색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거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들어갔었어요. 인사하고 처음 스파링을 하고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 평생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겠구나.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이 당했을 텐데 그 당하면서도 압도적인 힘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렇게 썩 기분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좋은 기운을 안고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었죠. 그때 그럼 첫 스파링이 가자마자 바로 하셨어요? 아니면 좀 옛날엔 막 바로 했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제 가면은 바로 시켰어요. 네. 어쨌든 뭐 다 같은 흰띠였고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만 이제 파란띠 메고 있었었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제가 그 어떤 친구 그 무릎 그 십자인대를 끊어먹어버려. 끊으셨어요? 형님이? 내가 누구를?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뒤로는 주짓수 역사에서 사라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업보로 지금까지 무릎 고생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다 인과응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기술을 써서 끄는 게 아니라 태클을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버티다가 무릎이 꺾여버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무릎 인대가 다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상대를 좀 다치게 하면 내가 강한가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그런 식이었어가지고 상대방을 좀 다치게 하고 나면은 조금 뭔가 뿌듯하게 집에 가는 그래서 살아남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 정글이네요. 그때는 나 같은 애는 운동 못했어.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상대를 좀 다치게 하면은 이건 내가 이긴 싸움 같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겠네요. 그럼 롤링이라는 느낌이 없었겠네. 그 롤링이라는 말을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운동량은 확실했겠네. 확실했죠. 갈 때마다 실전이면. 그럼요.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누구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체육관의 에이스들 그 맨 위에 이제 사범님이 계셨고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이재선 선수 그다음에 백종권 선수 그다음에 오쿠다라고 추성훈 선수하고도 한번 싸웠었는데 일본에서 가라데하고 그래플링을 섞어서 하는 무도를 하셨던 분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짓수를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먹보 최정규 최준규 관장님.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를 있게 한 이수용 사범님 그렇게가 이제 딱 그 라인을 잡고 계셨었죠. 그런 좀 뭐랄까 정글 같은 곳에서 수용 사범님 같은 경우는 좀 캐릭터가 좀 독특하셨죠. 굉장히 좀 작고 약간 요다 같은 느낌이었나? 그렇죠. 수영사원이 오늘 나한테 그러셨더라고. 야, 나 구독자야. 수용 사범님 아니야 이병헌이니까. 이병헌으로 합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이수체육관에서 얼마나 하시고 얼마나 쉬신 거예요? 그 첫 체육관에 갔을 때는 한 달을 아마 제가 좀 채웠나 못 채웠나 그럴 거예요. 앞만 보고 굉장히 거기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다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수영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블랙벨트시죠, 수영사관님. 그렇죠. 네. 박형갑 관장님하고 이희진 관장님하고 같이 받았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올빼미반이라고 있었어요. 12시 이후에 수업을 시작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약간 미친 사람들 오는 곳이죠. 그렇죠. 저도 한번 참여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가서 족발 맛있게 먹고 맥주랑. 각 체육관 사범님들이 오픈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관 문을 닫고 이렇게 넘어오는 시간에 이제 운동을 했었었는데 열정 없으면 못하는. 맞습니다. 네. 주짓수 얘기로 다시 가서 시합 경력이 혹시 시합 경력이 네. 진짜 좀 부끄러운 시합 경력인데 제가 이게 직업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안 나갔었다가 역사적인 그 모토원. 네. 모터원 대회 1회 대회를 그때 선수 수구 때문에 제가 착출이 돼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합 전에 연평도에 있었어요.
불법 어선을 납포하려고 1주나 2주 정도를 대기하고 있을 텐데 육지에 나오자마자 시합을 나갔던 걸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몇 명 나왔어요 그때? 그때 경기를 4경기인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네. 그때가 파란띠로 다 몰릴 때라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4경기를 한 이유가 한 경기는 원래 제가 이렇게 부전으로 올라가고 반대 CD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반대 CD에 있는 사람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저보고 그냥 한 번 더 할 거냐고 그리고 이제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뛰시고 네. 그 군경 올림픽 가서 이제 금메달 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경이 아니고 네. 경찰 소방 올림픽. 경찰 소방 네. 올림픽. 아, 그때 파란띠 시합 뛰고 그리고 이제 그 무릎이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퍼플 때 기록을 당해가지고 버스가 덜컹거리면서 무릎이 빠지고 재욱이가 그걸 다시 껴주고 뭐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하프가드만 한쪽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십자인대는 이제 새 걸로 갈아서 굉장히 튼튼한데 수술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연골이 좀 없는 상태라서 빈 공간들로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부상 당해도 막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뭐 보호대 2개, 3개씩 끼고 하고 그게 약간 그런 게 낭만이었던 걸로. 맞아요. 예, 그게 오늘만 사는 인생, 뭐 그냥 오늘만 사는 주짓수, 뭐 약간 오늘 그랬던- 할 주짓수를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주짓수랑 컴배티브스랑 네.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비슷한가요? 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복을 활용을 하는 주짓수로 갈 건지, 예.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는 주짓수로 갈 건지 이제 요거에 이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쓰는 거죠. 주짓수는 매트에서 예. 똑같이 페어플레이를 하는 시합이잖아요. 두 선수가 같은 조건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겪는 실제 상황 같은 경우는 페어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간도 바뀌죠. 예를 들면 나보다 여기 황 사장이 더 높은 데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앞을 보고 있을 때 내 뒤에서 공격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적응이 더 필요해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페어플레이를 할 때는 조금 더 힘이 좋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싸움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어두운 공간에서 만났어. 어두운 공간에서 좀 더 훈련이 된 사람이 주짓수 블랙벨트보다 더 유리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훈련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계단을 올라가다가 적을 만났어.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쓰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는 좀 달라지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는 그렇죠. 연습을 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똑같은 테크닉인데 도복에도 쓸 수 있고 노기에도 쓸 수 있는 테크닉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 가드 같은 경우는 노기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술은 빼는 거예요. 이왕 배울 거면은 노기에서도 쓸 수 있고 도복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놓는 게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편하니까. 교관님은 하체 관절기도 의도적으로 좀 사용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형님 하프가드 앞을 많이 잡으시고. 아, 그걸 꼭 여기서 하프 라펠은 좀 다르지. 그치. 크라브마가 이런 것도 개인 교습 같은 거 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직업 특성상 주짓수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서포트를 좀 받기 위해서 좀 찾아다녔어요. 실제로 그런 무기를 든 상대랑도 격투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불법 어선을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대부분 어쨌든 뭐 총기나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군기, 뭐 도끼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들고 있는 상대들이 간혹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멋지게 격투가 벌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상대들하고 접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몸싸움이 생기니까 그럴 때 쓰는 테크닉은 사실은 주짓수에서 쓰는 테크닉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무라라든가 중요한 거는 이런 둔기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내가 역으로 이렇게 찔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고민을 하고 수련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칼이 실전이나 어쩌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 칼 들고 도끼 든 상대들이랑 싸우는 분 입장에서 주짓수가 실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짓수는 대부분 등을 바닥에 대고 하는 가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짓수를 수련하신 분들은 그거 외에도 사실 주짓수가 많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도 싸울 수 있는 게 주짓수인 거지 누워서만 싸우는 게 주짓수는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든 상대랑 싸울 때 당연히 거리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이해는 또 따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습도 따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복을 입고 여기서 주짓수 수련을만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100% 대입한다는 건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칼을 뺏거나 치울 수 있는 동작들은 다 어쨌든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니까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의 모든 동작들은 주짓수하고 관련이 없는 동작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그 나이프 파이팅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이런 칼리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이 칼리라는 무술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도 있긴 한데 그 칼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주짓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테크닉들을 좀 써요. 그래서 주짓수가 최고다, 주짓수만 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주짓수가 맨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듯이 이 칼리라는 무술은 그 무기를 든 상대를 대응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가 좀 돼 있어요. 또 많이 듣기로는 조금 과장된 액션이다 음.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좀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인가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약간 드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하듯이 스파링을 하진 않으니까 스파링에 쓰려고 드릴을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같이 보이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분명히 무기를 든 상대를 대응할 때는 칼리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짓수에서 배우는 맨몸 테크닉에다가 무기를 든 상대와의 이런 거리, 무기의 특성 이런 부분들은 칼리에서 좀 배운 걸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접촉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주짓수는 정답이다. 뭐 주짓수 수련하신 분들은 이제 뭐 UFC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 타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주짓수를 UFC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컷 나이프도 똑같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